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의 박기웅입니다. 자, 이번 강은 바로 이제 돌연변이와 사람의 유전병, 즉 유전에서 제대로 이제 자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유전자가 간다든가 잘못된 염색체가 갔을 때 나타나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야. 부모님이 만약에 유전병이 있다, 그럼 자손에게 갈 수 있어, 그지? 유전자 이상이 생겼을 때. 근데 부모님은 정상인데 염색체를 잘못 주면 또 유전병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에서 자녀에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유전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염색체를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유전병 또는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자,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유전병이라고 그런다.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즉, 여러분들 몸뚱이에 있는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냥 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암세포 또는 죽음이야. 이 세포들이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러면 죽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되는데, 그거 말고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가는 형질이 잘못됐을 때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연변이란 말이야, 잘못된 유전자를 주면은 돌연변이가 태어납니다. 잘못된 유전자를 주면 유전자 돌연변이. 잘못된 유전자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아예 염색체를 잘못 줬을 때, 염색체를 잘못 줬다.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오케이? 올려줘야지. 심심할 것 같아. 왼손이 힘심해.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DNA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공식이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 그 염색체를 풀으면은 46개 염색체 있는데 46개 그 염색체를 쫙 풀으면은 엄청나게 긴 DNA란 말이야. 그 DNA 일부들이, 그 부분들이 바로 유전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형태와 성질,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형태와 내면에 있는 성질을 발생하고 표현시킨단 말이야.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제대로 되지 않은 단백질이 만들어짐으로써 형질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발현이 제대로 안 돼. 오케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니? 대표적인 게 겸용 적혈구 빈혈증. 겸용 적혈구 빈혈증. 자, 사실 이렇게 염색체가 있잖아.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를 엄청나게 이제 얇은 염색사로 돼 있어. 근데 이 염색사에 또 단백질 빼고, 단백질 있거든. 단백질에 이제 감겨 있는 건데 그거 빼고 이렇게 풀르면 이게 DNA야. DNA. DNA는 또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 이거 약간의 이제 생물투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해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정보가 있어. 정보, 암호, 코드 이렇게 해도 돼. 유전 암호들이 있어 여기. 유전 암호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생물 원만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해라. 네 가지의 암호가 있어. ATGC.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 ATGC, TTTT, ATTGT,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세 개씩 뭘 지정하냐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 아미노산. 오케이? 자, 그러면 DNA가 존재하면은, DNA의 특정 부위가 존재하면, 일부분이 존재하면, 그 유전 암호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 아미노산 종류 몇 가지냐? 20가지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얘의 암호 순서대로 딱 배열이 되면은 얘네들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일정한 모양을 만들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능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헤모글로빈이 될 수도 있고, 항체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가 고장났다, 이 DNA상이. 고장이 나면 그 아미노산이 와야 될 자리에 엉뚱한 아미노산이 오는 거야. 엉뚱한 다른 아미노산이 와. 다른 아미노산이 오면은 얘가 이런 수소결합을 못해. 수소결합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모양이 돼. 엉뚱한 모양이 되면 이거는 기능을 못하는 단백질.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뭐 효소 기능도 못한다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기능도 못하고, 항체 기능, 호르몬 기능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병 걸리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유전병이야.
그 유전병이야. 그래서 겸형적혈구 빈혈증은 우리 그 알파사슬 2개하고 베타사슬 2개 있지. 알파사슬 2개랑 베타사슬 2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베타사슬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DNA 일부, DNA 일부. DNA야, 요거. 쭉 긴 DNA에서 그 일부가 베타사슬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고장이 났어. 얘가 고장이 나니까 제대로 와야 되는, 즉, 요거 6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배열됐을 때, 때 6번째 와야 되는 글루타민산이 다른 놈이 왔어. 뭐 말린이라는 게 있어. 아미노산 이름인데. 그게 바꿔지니까 세상에 얘가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이 아닌 게 되니까 얘네들이 적혈관에 꽉 차버리니까 원래 이쁜 적혈구가 이래야지 원반 모양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낫 모양이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낫 겸자 써가지고 겸형적혈구 빈혈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산소가 부족한 즉 조직 말단에 가면 이렇게 돼. 조금 뒤틀렸던 얘가 엄청나게 뒤틀려서 이렇게 굽어버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악성 빈혈이 된단 말이야. 이게 겸형적혈구 빈혈증이야. 알겠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겸형적혈구 빈혈증하고 뭐가 있어? 알비노증. 알비노증은 이 유전자가 멜라닌 색소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야. 그냥 뭐 쉽게 생각하자. 멜라닌 색소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놈이 고장났어. 그럼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 그럼 뭐 머리하고 털 색깔이 그냥 뭐 하얘지는 거야. 까매지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 완전히 백화증이라고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얘지는 동물의 세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흰개미도 봤어요. 원래 있는 놈이구나. 자, 어쨌든 간에 흰색으로 변하면 그것들은 이제 알비노다 생각하면 돼. 뭐 뱀이라든가 뭐 백사, 알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백마는 원래 있나? 자, 그게 바로 알비노증입니다. 역시 뭐다? 유전자 돌연변이다. 유전자 돌연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말이다.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자, 핵형 분석이 뭘까요? 일단 핵형이 뭐냐? 니네들이 염색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수, 모양, 크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니네들이 염색체 모양과 크기를 보고 이게 겸형적혈구 빈혈증인지 아니면 알비노증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있지? 태아를 핵형 분석을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알비노증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생명인지도 모르고 다 유전자에 있는 내용은 몰라.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어. 염색체 돌연변. 염색체 수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염색체 모양이 정상과 다를 때 요거 알 수 있어. 계속 얘기하자. 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야. 자, 이번에는 이 유전자가 뭘 만드는 유전자냐면은, 특정 효소를 만들어. 효소를 만드는데, 이 효소가 기능을 못 하는데, 이 효소가 무슨 기능을 하는 놈이냐면, 바로, 니네 그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페닐알라닌. 이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를, 티로신으로 바꿔. 뭐 티로신이 그 다음에 뭐 티록신도 되고 막 그러거든. 요오도 들어가면 요오도 성분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계속 물질은 바뀌고 변하고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바뀌는데 이 페닐알라닌을 빨리빨리 티로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DNA 일부가 고장났어. 그랬더니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효소가 엉뚱한 효소가 멍청한 효소가 병신 같은 효소가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기능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페닐알라닌이 몸에 축적돼서 다른 놈, 페닐피루부산 같은 케톤. 이거 화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 이제 케톤. 오케이? 그래서 페닐케톤류, 페닐피루부산 같은 케톤류가 생겨서 얘네들이 뭐 오줌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정신지체를 이제 겪게 되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엄마 뱃속 또는 태어나자마자 애기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해. DNA 검사를 해. 핵형 분석 아니야. DNA 검사해가지고 페닐케톤류증이 있다. 페닐케톤류증이 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에게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이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지능이 낮아지거나 이런 페닐케톤류증을 그나마 좀 완화시킬 수 있어. 알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효소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왜? 유전자가 고장났기 때문에 페닐케톤요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낭포성 섬유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는 니네들 좀 설명하기가 지금 니네들한테 설명이 어려운데 사실 그 점액질이라는 게 있어. 점액질이 뭐냐면은 이렇게 상피세포는 폐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피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섬모들 있잖아. 섬모들. 근데 이제 이 섬모들이 제대로 움직여야지만이 이게 기관지라고 생각하자. 또는 폐라고 생각해도 돼. 세기관지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여기가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기 중에 이제 먼지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점액이 있지. 이렇게. 점액이 있지. 점액에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달라붙고 막 그러지. 여기가 입부분이고, 여기가 폐 부분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섬모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이 먼지들 있지. 먼지 붙은 걸.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어? 이동시켜가지고 입에서 이제 뭐가 돼서 가래가 돼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때, 요 세포 있잖아. 요 세포들의, 막에 통로가 있어. 이 통로가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온을 이동시켜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게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온들을 바깥쪽으로 펌핑질하면은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돼서 이제 저농도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물이 나가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물을 내보내면 여기가 점액질이 묽어지잖아. 묽어지니까 제대로 이 섬모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망가진 거야, 이거.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 망가진 거야. 왜? 이것도 단백질이잖아. 세포막에 있는 이거 단백질 있지? 운반하는 단백질. 니네들 잘 알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거. 걔네들도 단백질인데 그걸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난 거야. 그걸 만드는 유전자가 고장나니까 물질이 이동이 안 돼. 따라서 여기에 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니? 진해지지. 진해지면 끈적끈적해지면 이게 이동하지 못하니. 안 해. 움직임이 없어, 손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먼지가 갇혀서 이것뿐만이 아니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몸 전체에서 다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알겠어? 계속 온몸에 있는 상피세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체내에서 점액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폐와 이자의 이상을 유발하여 소화효소가 소장에 도달할 수 없게 두꺼운 점막을 만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점액들이 계속 쌓이겠지. 계속 이제 여기 바깥쪽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쌓여 나가는 거야. 점액들이 계속. 알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들 일어나고 이제 증세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낭포성 섬유증도 유전자 돌연변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이것도 우리 몸에 유전자가 이상이 생김으로써 결국은 신경계 쪽에 빠른 퇴화를 일으켜. 신경세포들이 빨리 죽어 없어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몸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지 멋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지 멋대로만 움직이니까 마치 어떻게 되는 거야. 탈춤을 추는 것 같지. 그지?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래서 헌팅턴 무도가 이제 춤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정신도 황폐해지는 유전병입니다. 알겠죠?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오케이? 유전자 돌연변이. 기억하세요. 자, 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상당히 많은데 니네들 알다시피 DNA 이상이 생기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지. 엑소선, 자외선, 방사선이지. 엑소선이. 그 다음에 또 온갖 화학물질. 주변에.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 아니, 등등 해서 굉장히 많아. 요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수명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인병 있지? 잘 먹어가지고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또는 암, 이런 게 많이 심각한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암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암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오염됨으로써 우리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누적돼서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돌연변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염색체 돌연변이보다는 많아요. 오케이? 유전자가 워낙 이 긴 DNA 속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유전자 돌연변이는 겸 알비노증, 그다음에 페닐케톤요증, 그다음에 낭포성 섬유증,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염색체가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에 이상이 생기냐면 염색체 수나 모양, 크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염색체 수, 모양, 크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까? 핵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란 얘기지. 핵형 분석이 가능한 게 바로 염색체 돌연변이다. 그럼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구조 이상하고 부조 이상, 그 다음에 수의 이상. 수의 이상.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뭐 증후군이라고 이제 끝나. 증후군. 근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건 뭐뭐 증으로 끝나지. 증. 그지? 낭포성 섬유증, 헌팅턴 무도병. 이건 뭐야? 병이네. 어쨌든 증. 근데 얘는 증후군이야. 앞으로 이제 나오는 놈들, 이제 다운 증후군, 에드월드 증후군,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 묘성 증후군, 전부 다 증후군이야. 이게 왜, 무슨 뜻이냐? 뭐 차이는 뭐냐면, 염색체는요, 엄청나게 많은 DN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가 생기면 수많은 유전자들이 다치게 돼. 수많은 유전자들이 다치게 되면 수많은 증세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사실은 생존 확률이 대단히 낮아.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도 않고, 혹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태어나는 일부를 우리 주변에 있는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무슨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걸 이제 우리가 교재에 실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구조 이상을 한번 볼까? 구조 이상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결실, 중복, 역위, 전좌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결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그렇죠. 그 염색체 일부분이 반복. 그러니까 복제된 놈이 붙어버린 거야. 복제된 놈이 붙어버린 거야. 복제된 놈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버린 거야. 중복. 똑같은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리 바꿈한 거다. 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긴 상태에서 A, B, C, D, E가 F, G 이럴 때 요렇게 싹둑 잘리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결실이 되는 거지만, 요렇게 싹둑 잘리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뒤집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위치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전좌는 서로 다른 염색체다. 서로 다른 염색체야. 여기가 이제 9번 염색체인가? 제 기억이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오케이? 자, 22번 염색체인가 그럴 거야 아마.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내 기억이 맞을 거야. 근데 9번 염색체의 DNA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번 염색체고 있지. 상동 염색체. 자, 이때 얘가 결실이 돼서요,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붙어요. 됐죠? 이거 전좌죠. 맞아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서 붙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일로 온 거지. 그죠? 맞지? 여기는 이제 결실이 일단 일어나고, 이만큼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놈이 옮겨서 22번 염색체 와서 붙었어.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먼저 이 안에 얘네들 원래 있던 DNA를 쭉 그려보면 이랬어. 됐지? 이 염색체를 풀으면. 그 다음에 요 염색체, 요거. 원래 22번 염색체를 풀으면은 이렇게 됐었어. 됐어?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NA, 요 부분이 열로 가서 붙었으니까 여기에 여기 가서 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 DNA가 일로 붙었어. 됐어? 여기 있던 DNA 일부가 떨어져서 일로 왔어. 그러니까 사실 염색체가 이동하게 된 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유전자가. 그러면은 여기 없던 유전자가 생겨버렸어. 없던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버렸네.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글쎄 그게 바로 질병이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가 뭐라고 그랬어? 특정 단백질 만든다고 그랬지. 특정 단백질 만든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런 단백질을 만들었어. 이게 알고 봤더니 효소인데 무슨 효소냐면은 세포를 계속 분열하게 하는 효소야. 세포를 계속 분열하게 하는 효소. 분열을 억제하는 효소를 또 뭐 억제한다. 억제하는 놈을 그 놈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해. 어디서? 골수에서. 이놈이 이 효소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단백질 때문에. 골수에서. 자, 그게 바로 뭐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백혈병의 원인은 바로 이렇게 전자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밝혀진 게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요. 이걸 알아냈지. 요렇게 유전자가 생기면서 요런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유기화학적으로 여기에 요런 물질을 딱 틀어막으면 얘네들한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만들면 백혈병이 치료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백혈병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백혈병. 이 이름이 뭐냐면 글리백이라는 신약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바로 원인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식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백혈병도 혈액암이잖아. 그지? 오케이. 글리백.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못 들었으면 말을 마. 알겠지? 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암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암은 간암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그지? 이런 것들은 원인이 밝혀진 암이기 때문에 백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간염 백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백신이 효과가 대단히 좋아. 그래서 암을 이제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근데 그 암 종류는 뭐 워낙 많으니까 일부 암에 이제 국한돼 있어.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제 간암, 뭐 자궁경부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그 결실, 중복, 역이, 전자라는 구조 이상이 생기면 결국은 또 그것이 돌연변이가 돼서 증세를 나타내지. 그러니까 안 좋은 증세. 예를 들면은 5번 염색체 일부분이 결실된 게 있어. 5번 염색체 결실된 게. 이건 이제 상염색체지. 상염색체. 22번 염색체까지는 남자, 여자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남녀가 둘 다 나타날 수 있어. 남자도 여자도 결실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묘성증후군이야. 묘성증후군. 자, 묘성증후군 108페이지 한번 볼까? 오케이, 108페이지. 그 아이가 이제 묘성증후로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앉아있네? 자, 그럼, 묘성증. 정말 궁금하니? 누가 누군지. 아니, 비슷해. 진짜 비슷해. 농담 아니야. 진짜 내 거짓말인지 한번. 자, 나와보세요. 명예롭게 나오고 싶으신가? 감독님이 더 비슷하네. 우리 PD님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아니면 그냥 카메라로 직접 그냥 들이대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체를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제가 뭐,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흡사하게 생겼네요. 고양이 소리를 내는, 소리도 들려주고 싶네? 자, 그래서 고양이 소리 내는데, 냐옹, 냐옹! 그렇습니다. 후두 연화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연화가 맞나? 연화인가? 이게 굉장히 얇고,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나면서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 연화? 자, 그래서 묘성증후군은 이제 고양이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지능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능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증후군입니다. 되게 이제 어릴 때 사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닌가 보네요, 우리 PD님은. 자, 그 다음에 수의 이상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수의 이상. 염색체 수가 원래 정상이 이거잖아요. 그지? 이건데, 정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2n 이꼬로 47도 나오고 2n 이꼬로 45도 나와. 뭐야 이거? 45도 나와. 자, 2n 이꼬로 47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자,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아. 뭐지? 2n 이꼬로 44 플러스 x xy. 이거 47개네. 2n 이꼬로 44 플러스 x y y. 2n 이꼬로 44 플러스 x x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2n 이꼬로 45 플러스 xy. 2n 이꼬로 45 플러스 xx. 이게 다 47개짜리야.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를 잘 비교해봐. 이건 상염색체고 이건 성염색체야. 그치? 상염색체가 원래 정상이 이거거든. 44 플러스 xx 또는 xy가 나와야 돼. 정상인 경우는 2n 이꼬로 46이. 상염색체가 44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상염색체는 정상적인 숫자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네. 그치? 왜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을까? 부모님이 하나 더 준 거야. 하나씩만 줘도 될 걸. 예를 들면 XXY는 이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그래. 클라인펠터 증후군. 오케이? 이 Y가 있어가지고 남자는 남자인데 불완전한 남자라고 보면 돼. 생식기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 남자 생식기. 그래서 불임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XXY 이거는 과연 누가 더 많이 줘서 생기는 걸까? 누가 많이 줘서 생기는 걸까? 아빠가 많이 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엄마가 많이 줘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은 아빠가 많이 주는 경우는 XY를 줘. 엄마는 X 줘. 가능하지? 또는 엄마가 XX를 주고 아빠가 Y를 줘. 가능하지?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보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첫 번째 XY 플러스 X. 두 번째 XX 플러스 Y.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누가 돌연변이가를 누구 쪽에서 지금 많이 준 거야? 아빠 쪽에서 많이 준 거지. X, Y를 줬지. 하나만, X나 Y, 하나만 주면 될 걸, 그거 아니라 두 개나 줬어요. 두 개나. 엄마는 정상적으로 하나만 줬는데. 아빠의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아빠는 Y 염색체 하나를 줬는데, 엄마가 XX를 준 거야. 오케이? 엄마의 사랑이 과한 거야. 그럼 각각 몇 분열 때 비분리가 된 걸까? 즉, 자손이 이렇게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겼을 때, 자, 염색체 수의 이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 이수성 돌연변이. 오케이? 이자가 다를 이자야. 숫자가 다르다 이게 정상하고. 근데 배수성도 있다. 배수성. 근데 배수성은 동물에겐 없다. 우리 특히 사람에겐 말도 안 돼. 이게 뭐 3n이나 4n, 3배체 또는 4배체라고 그러거든. 3n이나 4n, 6n 이런 것들이 있어. 6n도 써줄게. 이런 것들이 배수성인데 이건 식물을 교잡해서 육종 해서 이제 품종 개량한다든가 이럴 때나 쓰는 거고 우리 인간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배수성은. 우리 인간은 이수성 돌연변이가 존재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 하나나 두 개가 많거나 적을 때 이수성 돌연변이. 그럼 염색체 수의 이상은 왜 생긴 거냐 말이야. 왜 생겼냐 말이야. 왜 생겼어? 원인이 뭘까 원인? 얘네들의 원인. 그치?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딱 정상적으로 숫자를 줘야 되는데 부모가 생식세포 만들 때, 즉 아빠가 정자 만들 때, 엄마가 난자 만들 때 제대로 감수분열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정상과 다른 거야.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데 언제? 부모가 생식세포 만들 때 감수분열시. 오케이? 감수분열시. 다시 얘기할게.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 부모가 정자나 난자 만들 때 부모가 생식세포 만들 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케이스 1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아빠가 XY를 줬고 엄마가 X를 줘서 태어난 이 XXY, 클라인펠트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빠가 왜 XY를 줬는가? 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쭉 있다가 마지막 염색체가 이렇게 X하고 Y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수 분열 들어가기 전에 복제가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염색체만 쓸게. 그릴게. 요거 X와 Y 복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감수제 1분열을 겪게 될 땐, 감수제 1분열을 겪게 될 땐 어떻게 되니? 감수제 1분열을 겪게 되면은 그렇지. 접합했다가 떨어져. 접합했다가 헤어지기 싫어! 그리고 외치고 딱 떨어져. 떨어지면 여기에 X염색체, 여기에 Y염색체. 됐지?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동염색체라고 보면 돼. X하고 Y는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 결과. 정세포 또는 정자. 됐지? 정세포나 정자는 똑같으니까 모양만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 X염색체, X염색체, Y, Y. 그래서 X, X, Y, Y가 태어나는 거야. 그 성결정은 남자가 한다고 그랬잖아. Y 주면 아들이 태어나고 X 주면 딸이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1분열에서 이 방추사가 형성이 안 된 거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어떤 원인에서 방추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붙었다가 그대로 같이 가. 붙었다가 그대로 같이 가. 일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정상보다 숫자가 적지. 원래 2n 이꼬로 46이었는데 얘는 n보다 하나 더 적은, 즉 n보다, 즉 원래 정상이 이제 23개인데 23개보다 하나 적으니까 22개고 얘는 n 플러스, 즉 24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전부 다 쫙 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23개에다가 얘까지 오니까 24개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감수제 2분열을 하게 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X염색체 있고 Y염색체 있으면 2분열은 여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X 하나, Y 하나. 됐지? X 하나, Y 하나.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그러니까 얘가 X, Y, X, Y. 그 다음에 여기는 0,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 가니? 1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나면. 자,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결국은 n 플러스 1짜리, 즉 정상보다 하나가 많은 거야. 24개. 그 다음에 얘도 24개. 그 다음에 얘는 22개. n 마이너스. 그래서 정상 난자 XY, 이 XY가 만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는 거고, 또는 이 제로가 정상 난자와 만나면 X0. X0를 뭐라고 그러냐면 터너 증후군이라고 그래. X0는 터너 증후군. 정상 난자와 이놈이 만나면, 이 성염색체가 없는 놈이 만나면 바로 터너 증후군이다. 터너 증후군. 정상보다 염색체 하나 부족하겠지. 성염색체가 없으니까. 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빠가 XY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빠가 XY 줄 때는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야. 알겠지? 만약에 if 가정법, 만약에 2분열 비분리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2분열이 비분리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1분열은 정상적으로 됐다고 치자. 여기 X고 이게 Y. 그렇지? 자, 2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면은 이 X염색체가 한 곳에 가지.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하다가 X염색체가 두 개가 돼. XX. 됐지? 여기는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쪽으로 몰아주기 한 판 했으니까. XX.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Y염색체도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눠지지 않아서 이쪽으로. 둘 다 왔다고 치자. 그럼 이게 Y.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돼. 그러면 이때도 역시 정상적인 난자 X를 갖고 있는 놈하고 XX가 만나면 뭐가 태어나? XXX, 트리플 X. 초여성 증후군이야. 아주 여성적이야. 지극히 여성적. 이상형. 자, XXX. 그 다음에 이거 YY. YY가 정상적인 난자랑 만나면 XYY. XYY는 뭐야? 지극히 수컷적이야. 터프해. 난폭해. 거칠어. 초남성 증후군이야. 초남성 증후군. 둘이서는 잘 어울릴 것 같지, 그죠? 순종적이고, 터프하고. 이런 얘기를,
깨부시면 맨날 치우고 이런 거냐? 자, 봐. 그래서 요 XXS 트리플 X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YY 초남성 증후군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과 같이 성염색체, 특히 남성 XY 성염색체의 이분열 비분리일 때. 이분열 비분리.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봐봐. 두 번째 케이스.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XX하고 지금 엄마가 XX를 준 거고 아빠가 Y를 준 거잖아. 그지? 아빠가 Y를 줬잖아. 그럼 이때 XX는 과연 몇 분열 비분리일까? 몇 분열 비분리? 이건 1분열 비분리해도 XX가 나오고 엄마는 X, 어차피 XX니까 2분열 비분리해도 XX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알 수가 있지. 뭐냐? 엄마, 아빠, 거꾸로 됐다. 미안하다. 아빠, 엄마. 엄마, 아빠가 둘 다 정상이야. 생명이 아니야. 둘 다 정상인데 생명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났어. 생명이야, 얘가. 그럼 무슨 뜻이야? 생명이라는 거. X-Y지. 그럼 아빠는 정상인 경우는 XY밖에 없는데 엄마는 XX가 아니라 X-X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이 X-X는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여기. 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다 그려야지. 자, XX. 근데 엄마는 X-니까 여기 생명이 존재 있지. 자, 복제 일어났어. 복제 일어나서 여기 생명이 존재 있으니까 X-X고 이건 정상이니까 XX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분열은 제대로 됐어. 1분열은 제대로 됐고 XX가 바로 저놈한테 간 것이. X-X. 그래서 Y 염색체를 아빠가 줬을 때 X-X-Y가 나온 거야. 그래서 몇 분열 비분리야? 여기서 이게 안 떨어진 거니까. 이게 안 떨어진 거야. 염색 분체가 안 떨어진 거니까. 똑같잖아, X-X-는. 그지? 오케이? 그래서 X-X에서 X-가 복제된 염색 분체가 안 떨어지고 같이 들어간 거야. 얘가 그래서 2분열 비분리가 돼. 2분열 비분리. 오케이? X-X-Y일 때. 됐지? 그럴 땐 X-X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가 2분열 비분리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성염색체 비분리에서 XXY 뭐라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XYY 초남성 증후군. XXX 트리플 X 초여성 증후군.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요건 45개. 원래 44개 해야 되는데 45개.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야. 상염색체 하나 더 많아. 그리고 성염색체는 정상이야. 성염색체는 정상. 아, 그러면 남자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도 나타날 수 있는 거. 남자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구나. 다시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상염색체가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13, 18, 21, 13, 18, 21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숫자가 13은 뭐지? 13일의 금요일? 18은 이런 18? 뭐지? 21? 자, 바로 지금 1번, 2번, 3번, 4번 수많은 염색체들이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비분리가 일어나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수정돼서도 발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착성해서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요.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그 돌연변이가 바로 1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EN=47. 오케이? 이런 경우야.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18번째 염색체 하나 더 많은 거 에드워드 증후군. 그 다음에 21, 오케이, 21번 염색체 하나 더 많은 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염색체 수의 이상은요, 주로 여자의 뭐 이상이 있다라고들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꼭 여자 이상, 나이가 들어서 여자가 생긴다라고 보다는 무슨 그것은 이제 뭐 당연히 그 여자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낸 생식세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년, 40년 될수록 오래 묵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수무자를 하기가 비분리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컷들도 많이 지금 유해한 환경에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정자들 있죠. 정자들이 비분리된 정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초에 1000마리씩 맞는데요. 예? 우리 저 수컷들 일주일에 1000마리씩이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한번
시간 재볼까요? 똑딱 1000마리 생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정교하게 전부 다 완제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불량 제품이 없이 그냥 양호한 제품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도 불량 정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도 더 남자들도 나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유해 환경, 뭐 술, 담배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쪽의 원인도 있습니다. 알겠지? 다운 증후군. 자, 그래서 108페이지 봐라. 108페이지에 2번, 땡그라미 2번 염색체 수혜 이상. 뭐 때문에 일어난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 꼭 기억해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수성과 배수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간에게 나타나는 건 이수성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수성 돌연변이 얘 밑에 보자. 다운 증후군은 뭐냐면 원래 모든 염색체가 다 한 쌍씩 있어야 되는데 쭉 가다가 21번 염색체가 3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더 많은 거야. 됐지? 21번 염색체가 3개.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한 쌍을 줬다는 얘기지. 2개를 줬다는 얘기지. understand? 오케이.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남녀 동시에 모두 갖고 있잖아. 됐지? 그런데 나타나는 증세가 정신박약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기형 등의 이상이 나타나고 둥글 넓적한 얼굴에 눈 사이가 벌어지고 혀가 두껍고 크다. 자, 그래서 왜 자꾸 눈길이 가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혈관을 좀 수축시키길 바랍니다. 얼굴에 혈관이 굉장히 확장됐네요. 우리 PD님 얼굴이 굉장히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요, 지금. 네. 얼굴이 뻘게 됐다는 얘기지? 자, 수축시키세요. 네. 자, 너무 수축시키면 얼굴 하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보세요. 에드워드 증후군. 이번에 18번째 염색체다. 역시 47개. 여기 해당되는 거야. 에드워드 증후군. 여기. 알겠지?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얘네들은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고 얘는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야. 됐지? 근데 요거는 써놓고 뭐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지.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지. 45개. 정상보다 하나 적은 경우는 2n 이꼬로 44. 즉 상염색체는 정상인데 성염색체가 x 하나야. 제로, x 제로. 이게 없어. 오케이? 제로를 하면은 이렇게 턴하나? 여기 터너? 오케이. 터너 증후군. 자, X0 이렇게 터너 증후군. 오케이. 맨날 도는 사람이야. 맨날 놀아. 터너. 자, 에드월드 증후군도 여러분들 거기 나타나는 그 증세 보시면은 정신박약 증세 나타납니다. 터너 증후군도 이게 제대로 된 불완전한 여자이기 때문에 생식기관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염색체에 의한 돌연변이들 있잖아요. 성염색체에 의한 돌연변이는 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임이고요. 상염색체의 돌연변이는 남자들은 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들은 절반 정도가 임신이 가능한데 그들도 또 절반의 애들이 또 다운 증후군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염색체는 대체로 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염색체에 의한 이수성 돌연변이는 전부 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뭐 거기 중요한 거 중에서 뭐 중요한 거는 뭐 터너 증후군이 뭐 불임이다. 너무 짧게 나왔네. 불임이다. 터너 증후군의 태아의 95%는 자연 유산된다. 즉 여러분들 그 이런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돌연변이가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게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형식대로 생기기 때문에 태어나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Y인데요. 네,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요? 남성 XXY가 X의 기에 눌려가지고 Y가 발현이 안 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X의 기에 눌려서 Y가 발현이 안 되니까 2차 성징이 안 나타나고. 이 갑바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가슴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갑바. 나는 갑바가 심하게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발달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배수성 돌연변이. 자, 배수성 돌연변이가, 거기 그 빵밀 있지. 우리가 지금 빵을 만드는 밀을 만드는데,
니네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EN이다. 생명체는 전부 다 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빵밀은요, EN이 아니라 유겐입니다. 유겐. 근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생식세포 만들면 둘 중에 하나 N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N이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상동염에서 떨어져서. 맞지? 얘도 N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얘네들 상동염 색채 떨어지게 하려면은 뭐가 생겨야 돼? 상동염 색채 떨어지면 양쪽으로 끌고 가는 방추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추사가 안 생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게 뭐야? 코리친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걸 처리하니까 얘네들 방추사가 안 생기니까 그냥 같이 가.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EN에서 N이 나와야 되는데 EN이 돼서 나와. 이게 생식세포야. 이 정자가 EN이야. 난자도 EN.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 만나면 뭐가 돼? 사연이 되는 거 아니겠냐? 거기 이제 보시면은 불임잡종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4N짜리 무슨 밀? 에머밀. 오케이. 에머밀 4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N이라고 나오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맞아요? 상동염 색채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있다니. 이게 4N이야. 그러면 여기서 EN짜리랑 교배하면, 얘하고 또 누구랑 교배해? EN짜리랑 교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몇 N이 나와?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긴 정상적으로 감소분열 했으니까 EN에서 N 되는 거고, EN에서 N 되고, 얘는 4N에서 EN이 되는 거지. 그치? 4N에서 EN이다. 됐지? 그러면 또 얘네들 수정시키면 몇 N이 되니? 좀 복잡하네. 3N이 되는 거지. 됐냐? 3N이다. 자, 그 3N짜리를 또 어떻게 돼? 이 3N짜리 교배를 하는 거야. 이 3N짜리는 교배하는 거야. 대신 이 3N이 역시 비분리가 돼가지고 3N. 생식세포가 3N. 생식세포가 3N이야. 그럼 3N과 3N이 만나면 뭐가 되니? 당연히 뭐니? 유겐이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겐. 이게 빵밀이야. 빵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사용된 거냐? 어디 보자. 여기 비분리 됐지. 전체 비분리. 됐지? 그 다음에 이건 정상분리. 이건 정상분리. 그 다음에 이거 수정. 그러니까 이건 만나는 건 이제 수정이고. 만나는 건 수정. 이건 이제 비분리. 코리친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여기 제대로 분리. 상동염 색채 감소분열이니까 제대로 분리. 그러니까 4N에서 2N 되고 2N에서 N 되는 거잖아. 그럼 2N이고 N이니까 이게 몇 N 나와? 3N. 자, 3N짜리를 이렇게 교배시키는데 여기 비분리 됐네. 생식세포가 3N 나왔네. 여기도 비분리 됐네. 그 다음에 또 수정됐네.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빵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건 참고로 하나 더. 참고로 하나. 전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코리친이라는 물질을 처리했어. 넘겨라.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이제 유전병의 진단이 나오는데, 맨 밑에 태아의 혈액 검사가 있다. 태아의 혈액 검사에서 그 유전병 여부도 알 수 있다. 태아의 혈액 검사에서 그 맨 밑에 봐봐. 맨 밑줄. 풍진 감염, 뭐 항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혈액에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혈우병이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돼. 혈우병이 유전자 돌연변이거든. 유전자, 즉 혈액 응고 관련 물질이 있어. 혈액 응고 단백질. 혈액 응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혈우병이 되거든. 그러니까 유전자를 검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정밀 초음파 검사 있지. 정밀 초음파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는 한 4개월 이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18주, 20주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요즘은 워낙 초음파 검사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배꼽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애가 이렇게 눈 감아 이 새끼야. 이렇게. 너무 말랐나요? 배 좀 나와라. 자, 이렇게. 자, 엄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초음파를 이제 쏘는 거야. 왜? 초음파를 쏘. 그럼 얘가, 아우, 간지러워.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이제 뭐,
뭐 이렇게 반사되고 뭐 하면서 뭘 보인다고 그러는데, 소리, 초음파는 소리인 거 알지? 우리가 못 듣는 소리, 공기 진동 뭐 이런 거잖아. 그걸 통해 가지고 얼굴 형상도 할 수 있고, 뭐 입술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목의 두께로도 기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 여부를 얘의 형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발가락이 뭐 몇 개인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해서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게 초음파, 정밀 초음파 검사다. 됐지?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핵형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양수 검사하고 육모막 검사야. 양수 검사, 육모막 검사가 언제 실시하는지 좀 봐라. 누가 더 먼저 하니? 양수니 육모막이니? 육모막 검사가 좀 더 먼저 해. 자, 거기 9주에서 12주 땡그라미 쳐. 육모막 검사 9주에서 12주 땡그라미 쳐. 그러니까 니네들 임신 바로 돼가지고 임신 되자마자 핵형 분석할 수 없다. 정말 성격 급한 사람들은 임신 되자마자 이거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 요즘 기술로는 솔직히 초기 배아 있지, 초기 배아. 뭐 2세포, 4세포, 8세포 될 때 그 배아에서 세포 하나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배양해가지고 이제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건 지금 너무 이른 그런 거고,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육모막 검사, 알겠지? 9주에서 12주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15주에서 16주 정도 지났을 때 양수 검사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지금 뭐가 떠 있냐면 양수가 떠 있단 말이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수를 빼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애기세포, 애기세포를 어떻게 해줘? 핵형 분석. 그러니까 양수 검사든 육모막 검사든 간에 양수나 육모막은 둘 다 누구 거야? 태아의 세포야. 태아의 세포. 그러니까 태아의 세포인데 핵형 분석을 하려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반드시 분열을 시켜야 돼. 즉 배양을 해야 돼. 즉 무슨 뜻이야? 분열 안 하고는 염색체가 안 보여. 반드시 분열기에 보이는 거야. 알겠지? 배양하고 그 다음에 중기 때 관찰이 가장 잘 돼. 분열기에 아무 때나 관찰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기 때. 그래서 중기 때 멈추게 해. 분열하는 세포를 중기 때 멈추게 해. 중기 때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아까 얘기했지.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염색체를. 그럼 방추사 기능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 방추사 기능을 억제하면 중기에 멈추게 되겠지. 그래서 중기에 멈추게 해서 요놈들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염색체 사진을 찍어. 근데 한 번 찍는 거 아니다, 사진. 오케이? 여러 번 찍어야 돼, 얘네들. 염색체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염색체 모양을 찍는데 한 번만 찍어서는 안 돼. 여러 번 찍어. 얘네 셀카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찍고만이 착!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찍잖아. 계속 찍어대잖아. 그러다가 잘 나온 거 하나 어떻게 미니 홈피에도 올리고, 못 나온 거 다 버려버리고, 그지? 뽀샵 처리하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얘네들도 겹쳐 보이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딱 찍어가지고 봤는데, 나 44개야. 또는, 나 42개야. 이러면 얘네들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겹쳐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찍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핵형 분석 과정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전병의 진단 얘기를 좀 해봤고, 지금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내가 강조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집안에 유전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부부의 그 유전질환이 좀 있다, 부모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전 검사라는 것도 합니다. 애 낳기 전에 이제 검사도 하고, 그렇죠. 오른쪽에 유전병과 양수 검사, 그게 직접적인 이제 탐구 활동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과정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했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했던 짓이에요. 염색체 요거 핵형 분석하는 거 제 거 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 시절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 해가지고 막 염색체가 아이러니컬? 이게 뭐지? 하여간 단어가 막 지 멋대로 튀어나오네. 뇌세포 들리니? 정신 차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양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 그림 보니까 21번 염색체가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양수 검사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수 검사의 목적, 그다음에 핵형 분석에 적합한 세포의 크기. 그래서 이제 중기다라고 이제 강조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그래프 나오죠? 산모의 연령이 네. 상당히 그 40대 넘어가면요. 상당히 다운 증후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다시피 감수 분열을 딱 스타트 한 다음에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 애를 낳는 게 건강한 아이,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거. 우리나라 인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학 들어가셔가지고 적극적인 연애 활동을 펼치세요. 안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특히 뭐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요새 여학생들 별로 그렇게 크게 결혼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모양이더라고. 그 수컷들이 이렇게 빌빌거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수컷들이 좀 터프하고 와일드하고 좀 이렇게 남성적인 그 짐승남 같은 그 걔네들 누구야? 무슨 뱅? 하여간 좀 무슨 햄? 그러면 얼마나 여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나 소시적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여대생들이 상당히 그 졸업하면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 왜냐하면 나 같은 수컷들이 많았거든. 그때 이제 그 여대생 1학년을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여대생 1학년, 여대생이야 1학년 때를 뭐 발발이 이렇게 얘기하고 2학년 여대생을 뭐라고 그래? 뭐 스피치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게 발발이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놈 저놈 만난다 이기지 발발이처럼. 1학년 때 미팅 많이 하잖아.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뭐 유유상종, 지랑 어울리는 애들끼리 만나는 거야. 대화 안 되는 애들 안 만나고. 근데 이제 여대생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뭐가지 힘주고 다녔지. 3학년인데 솔로다. 3학년 여대생, 솔로인 싱글인 여대생은 미친 개죠. 아무나 보고 물어. 아무나 보고 물고. 그다음에 4학년 되면 이제 불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면 안 놓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재미없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당당하고요. 남학생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껄떡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 끝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겠지만 어쨌든 지금 뇌에서 시키는 대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된 관계로 문제는 니네들이 푸세요. 알겠습니까? 자, 풀어보시면 다 풀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싹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